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은 코나 중고차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알아볼 텐데요. 덩치가 굉장히 콤팩트한데 나름 출력도 높아서 우당탕탕하긴 하지만 운전하는 맛이 그래도 나름 있는 그런 눈을 왜 이렇게 떠처럼 생긴 친구인데요. 이제 이 코나가 출시되자마자 친구놈이 바로 샀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야, 벌써 풀체인지가 되고 출시한 지가 횟수로는 7년째구나. 시간이 너무 빠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이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구매하면 조금 더 맛있게 구매할 수 있을지, 얼마로 사야지 뒤통수 안 맞는 값인지 그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이 코나는 무난한 1.6 터보, 1.6 디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나는 정말 장거리 주행 위주야. 시내 주행보다는 고속도로 주행이 훨씬 많아 하시는 분들은 요 가솔린의 연비가 리터당 한 11km, 디젤이 16km 그 정도로 갭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나는 주행거리가 극단적으로 길어, 하지만 뭐 디젤의 그 망할 달구지스러움을 참을 수 있을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디젤 쪽으로 고르셔도 충분히 괜찮은 선택지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옵션 구성이나 중고차 값은 거의 비슷하니까 요거는 100% 본인의 취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그냥 무난한 1.6 가솔린 터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론 크게 2륜구동과 4륜구동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4륜구동이라서 비싸지는 차값에 비해서 크게 장점을 얻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4륜구동에 크게 의존해야 되는 분들은 요 코나는 절대 맞지 않으니까 권장드리지 않고요. 조금 더 가성비 있는 2륜구동 쪽으로, 그리고 등급은 크게 기본 등급 스마트부터 중간 등급 모던, 최고 등급 프리미엄, 그리고 최상위 등급이었던 아이언맨 에디션 이렇게 있는데, 아이언맨 에디션은 이렇게 차량 외장에 무광 주색이 들어가면서 군데군데 아이언맨의 포인트를 가득 주었다. 물론 이런 무광 컬러 특성상 사고가 났을 때 재도색을 하면 정말 전바기가 되어버리는 무광도색은 색깔을 맞추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점은 있고요. 이 차량은 정말 내가 그냥 아이언맨 좋아한다, 이런 톡톡 튀는 포인트를 감내할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선택하시면 되고, 아닌 분들은 뭐 그냥 일반 모델 선택하셔도 문제될 건 아예 없다. 그리고 기본 등급 스마트는 옵션 구성이 굉장히 불쌍하니까 패스하고, 중간 등급은 뭐 일반 모던, 팝, 테크, 아트, 모던 초이스 이렇게 정말 많은데, 각 등급마다 뭐 테크 등급은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기본, 팝은 17인치 휠, 일일 통풍 시트, 전방 주차 센서 그런 옵션이 기본이고, 아트는 18인치 휠, 하얀색 LED 헤드램프, 각종 껍데기 디자인 그 정도의 차이가 있고, 모던 초이스는 연식이 조금 더 뒤에 나온 가성비 등급이다. 한마디로 정말 정신병 걸릴 만큼 복잡하게 옵션 구성을 해놨는데, 옵션지를 해놨는데, 이 부분은 그냥 최상위 등급 프리미엄으로 가면 단번에 해결이 된다. 요 팝이나 테크나 아트나 이런 친구들이 갖고 있던 장점을 프리미엄은 다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차량의 감가가 많이 되었기에 이렇게 조금 높은 등급을 선택해도 가격 차이는 뭐 100만원 그 정도가 차이 나는데, 출시했을 때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났던 걸 생각하면 중고차는 역시나 최상위 등급이 맞는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연식은 연식 개선이 한 번 정도 된 2018년 중순부터 주행거리는 평균 잡아서 5년 정도 됐으니까 한 7만 킬로 이하까지 그렇게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제 대략 18년씩 한 5만 킬로, 6만 킬로 그 정도의 친구들이 1700만원 중반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가격대는 정말 팔리기 어려운 가격대. 이제 대개 평균적으로 거래되는 걸 보면 한 1600만원 초반대에서도 차량이 간간히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건도둑님, 키로수 왜 이렇게 짧아요? 얘는 7만인데 얘는 2만? 그럼 얘가 좋겠네. 이런 경우는 뭐 정말 금매일 수도 있지만 하자가 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그런 거는 반드시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뭐 무조건 하자 있는 차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빨리 털어내려고 싸게 올리는 그런 친구들도 있으니까 자세한 건 직접 눈으로 보고 그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코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매매상마다 차가 많기 때문에 여러 대를 반드시 비교해보시고 그렇게 구매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이 중에서 제가 코나에서 제일 좋아했던 색상, 아마 블루라군이란 컬러인데, 이 친구 19년 8월식 7만 킬로, 이름 프리미엄, 가격은 1700인데 그냥 평균적인 시세는 1600만원 전후, 개인 차량으로 보면 1500만원대, 그냥 뒷판넬 정도 먹은 사고차로 보면 1100만원, 1200만원 그렇게도 쉽게 나오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나는 사고차에도 상관없어, 뭐 나는 뒷판넬 정도 사고면 크게 상관없으니까 그냥 좀 더 싼 차를 원해 하시는 분들은 그런 친구들을 구매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멀쩡한 이 친구의 시세는 한 1500부터 1600까지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제 이 친구의 보험 이력을 보자면, 이력상으로는 사고가 한 번도 없고, 주인은 첫 차주가 20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판 두 번째 주인이 바로 팔았거나,
그 후로는 뭐 주인이 크게 바뀌지 않은 이런 친구인데요. 성능 점검표를 보면 이렇게 뭐 외판이나 뼈대나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물론 이 코나의 특성상 정말 사고가 심하게 나면 고칠 값어치가 크게 없는 차량이라서 그냥 폐차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만, 자질구레한 사고들은 그냥 현금 수리를 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성능 기록부상에 사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있는 차량일 수도 있다.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서 앞에만 완벽하게 부셔진 그런 면책 차량들을 특정 공업사에서 뭐 한 400만원, 500만원 그렇게 사다가 수리비 한 2,300만원 태워서 고치고, 그러면 일단 차 만드는데 인건비까지 해서 한 1,000만원 들어갔어. 근데 사고 이력은 없네? 그럼 이렇게 말끔하게 팔 수도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나는 그렇게까지 할 값어치가 거의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되게 그냥 여기 멀쩡하고, 뭐 본넷을 열어봤을 때 뜯었던 흔적도 없고, 주행해봤을 때 차도 앞으로 잘 가 했을 때는 뭐 사고 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미세 누유 없이 깔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친구도 이제 연식이 슬슬 되다 보니까 미세 누유 정도는 언제나 생길 수 있다. 이거는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고, 이 친구는 터보 GDI라서 200마력을 웃도는 정말 출력은 좋은 친구인데 젊은 사람들이 타는 차량이기도 하기 때문에 막 세리 밟으면서 곳곳에 좀 아쉬운 컨디션을 보여주는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요. 가장 흔하게 큰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 친구가 그 악명 높은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 투싼이나 스포티지 그런 차량들 1.7 디젤에서 쉽게 보였던 그런 건식 듀얼 클러치를 이 코나도 가솔린과 디젤 모두 동일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변속기 컨디션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매매상에 가서 처음 차량을 보고 야 이거 괜찮다 해서 바로 계약서에 꽝 사인하지 말고, 내가 아무리 차량이 무지해도 여러 대를 비교해보면 이 차는 좀 저속에서 퉁퉁 튕기고, 저 차는 엔진음이 좀 크고, 저 차는 실내가 너무 불쌍하고, 그런 게 눈과 귀로 바로 보이니까 반드시 여러 대를 비교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권장드리고 있고요. 요런 차량 한 100대 중 99대는 대개 변속기 오일을 거의 교체하지 않고 타기 때문에 이 정도 연식 기로 쓰면 갖고 와서 변속기 오일도 꼭 바꿔주자. 그리고 차는 이렇게 생긴 도로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보이는 그런 귀염둥이 코나인데, 제가 타봤을 때 가장 좋았던 건 차가 작고 가벼운데 출력이 좋으니까 정말 고무줄 튕기듯이 탁 나간다. 이거는 셀토스랑 비슷한 느낌. 하지만 그만큼 차량이 짜리몽땅하기 때문에 정말 롤링, 그러니까 뒤뚱뒤뚱거림이 심하다. 코너에서 막 쏟아지려 그래. 차가 좀 불규칙한 노면을 만나면 야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좌우로 정말 탭댄스를 춘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에서도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하지만 뭐 적당한 주행, 과격하지 않은 주행을 한다면 그렇게까지 크리티컬하게 다가오는 친구는 아니니까 그냥 일상주행, 적당한 주행에서는 장점이 매우 큰 친구다. 그리고 휠은 이렇게 18인치가 들어가는데 역시나 내가 갖고 오자마자 바꿔야 돼 했을 땐 한국 타이어 가성비 기준으로 한 5,60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거는 미리 계산기를 두드리셔야 되고요. 만약에 4륜구동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앞뒤 타이어가 짝짝이다? 그럼 갖고 오자마자 타이어부터 바꿔버리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실내는 이렇게 블루 포인트가 곳곳에 들어간 적당히 색감이 있는 친구. 실내 인테리어도 뭐 정말 깔끔하잖아요. 군더더기 없이 야, 디자인 정말 잘했다. 요 시대의 2급 차량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깔끔한 그런 실내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요즘 차량들에 비해선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오리지널한 계기판인데 요 3.5 계기판 클러스터가 나름 보여줄 정보는 거의 다 보여준다. 그리고 변속기는 이렇게 아담한 핫도그가 하나 올라가 있는데 일렬에 열선 통풍 모두 있고 열선 핸들도 있고, 여기에 딱 배치를 해놨는데 핸들에 없는 게 아쉽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핸들 다음으로 최적화된 공간은 바로 이 부분이다. 그리고 이런 코나 같은 차량은 사람을 막 여러 명 태우고 그런 용도로 쓰지 않고 거의 그냥 출퇴근 정도, 그 정도로만 쓰기 때문에 대부분 운전석을 제외한 나머지 시트들은 컨디션이 훌륭하다. 이 친구도 뭐 사진상으로 봤을 땐 구겨짐도 거의 없는 모습, 운전석도 역시 구겨짐은 거의 없는 모습. 물론 시트는 이렇게 불쌍하게 수동으로 조절해야 되고요. 2열 역시나 사용감은 거의 없는 모습. 그런데 차가 좀 엉덩이로 갈수록 짜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2열의 성인이 타기에는 많이 아쉽다. 그리고 사진으로 봤을 때 트렁크가 넓어 보이긴 하는데 제가 여기 누워봤을 때 차박은 굉장히 힘들고 그냥 뭐 내가 1열에 한두 명 타면서 2열 접어서 짐 싣고 놀러 가기에는 정말 좋은 차량. 그리고 후측방 충돌 방지 경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그런 친구들도 들어가 있고, 차급이기 때문에 실내는 이렇게 좀 토를 한 바가지 해주고 싶은 그런 안타까운 플라스틱이 여기저기 다 적용되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7인치로 들어가는데 후방 카메라의 화질은 보시듯 굉장히 안쓰럽고, 내비게이션은 개인적으로 좀 최적의 경로를 못 알려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냥 카플레이 연결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티맵, 카카오 내비 그런 거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티맵이 정신적으로 훨씬 좋다.
그리고 핸들은 약간 번들번들거리면서 사용감은 분명히 있지만 핸들 커버의 눌림 자국은 아예 없는 모습. 물론 약간 여기 뜯기긴 했지만 요 정도면 양호한 수준. 그리고 하이패스 루미러와 선글라스 케이스, 전면부 썬팅이나 측면부나 아직 뭐 보랗게 뜨지 않는 걸로 봐서 조금 더 쓰다가 정 더우면 그때 썬팅을 바꾸던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파란색이 사진으로 봤을 땐 약간 물 빠진 도라에몽 그런 색상인데 실제로 보면 나름 적당히 색감도 있고 때도 덜 타고 요 차량 색상과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파란색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 구매를 한다면 요 파란색 시트와 껍데기를 선택할 것 같다. 오늘은 코나 중고차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알아봤는데요. 만약 내가 혼자 타는 차량이야, 혼자 타거나 1열만 사용해서 2열은 접어서 놀러갈 계획이야 했을 때는 한 10점 만점에 8.5점 그 정도 주고 싶은 친구고요. 나는 아이들이 어린데 약간 등하원 시키는 정도, 그리고 마트에 장도 보는 정도 그 정도로 접근한다면 10점 만점에 한 8점. 근데 나는 2열의 활용도가 높아. 부모님도 2열에 많이 타셔. 어른이 2열에 탈 일이 많아 했을 땐 10점 만점에 한 4점 그 정도 주고 싶은 친구인데 가격대가 저렴하진 않지만 수건도둑님 아무리 싸게 사도 1500, 1600인데 그 돈이면 뭐 올뉴 소렌토 사지, 산타페 DM 사지, 올뉴 카니발 사지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그냥 그런 거 사시면 되고 나는 그냥 작고 컴팩트하고 젊어 보이는 차 그런 걸 원해 하시는 분들은 이 코나로 가시면 후회할 부분은 공간성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